마사는 전 세계에서 각 세대의 승자를 선정하고 그 승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기업가이자 혁신가입니다. 기억하나요? 빌 게이츠를 일본에 소개한 사람도 마사였고 제리 양을 일본에 소개한 사람도 마사였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알리바바도 마사의 공로입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을 일본에 데려온 것도 마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때 마사는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At one point, Masa was the largest shareholder of NVIDIA. 괜찮아요. 우리 함께 울어도 돼요. We can cry together. 지금 당신이 엔비디아 최대 주주였었다면 You were the largest shareholder.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어요. We tried two times. Was it 3 times? 2번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주주가 됐어요.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맞죠? 당신과 제가 10년 전 사적인 대화를 나눴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10년 전 제 정원에서요. 후회되네요. 자, 마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마사가 말하길, 젠슨, 시장은 엔비디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의 미래는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10년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동안 고난의 여정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살 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마사는 저에게 엔비디아 전체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 했죠. 이제 그 제안을 받지 않은 게 후회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11.18을 기록했고요. 오늘 5.7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의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친 손정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 소식부터 정리하면요. 테슬라가 역대 가장 빠른 슈퍼차징 속도를 지원하는 새로운 V4 캐비넷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2012년에 시작한 슈퍼차저의 속도가 90kW 정도였었는데 이제 버전 4 슈퍼차저가 출시되기 시작했고요. 2023년 350kW의 충전 속도를 제공하면서 전기차 소유자에게는 가장 빠른 충전 경험을 제공했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장 빠른 충전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400에서 1000V의 아키텍처를 갖춘 전기차에 한해서 고전압 아키텍처에 맞춰 제공한다고 하며 최대 500kW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전례가 없는 엄청난 충전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봤듯이 사이버 트럭은 충전 시에 500kW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400V 또는 1000V의 차량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30%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소식은 로이터에서 보도한 뉴스인데 로이터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인수팀에서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의 계획 보고서가 유출되었다라고 말하며 로이터에서 독점적으로 인수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인수팀은 광범위한 세제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시 $7,500의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보조금이 폐지되게 된다면 테슬라 판매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로이터의 뉴스가 나오고 난 뒤 5.5%나 하락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테슬라의 판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세금 공제를 없앨 것이다라고 확인했다고 하며
로이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공제를 종료하게 될 경우 이미 재현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앞으로 보조금이 사라져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폐지가 오히려 테슬라에게 강세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GM이나 포드, 리비암과 같은 다른 회사들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보조금 폐지에 대한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새로운 예상 주가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프리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195달러로 예상했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300달러로 인상을 했고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니 예상 주가를 올리는 일은 얼마나 테슬라에 대해서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도 제프리가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테슬라의 메가팩이 확장될 예정이고 회사의 재무에서 상당한 현금 흐름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자체 배터리 개발의 잠재력이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이 오르자 그동안 테슬라에게 비관적이었었던 짐 크레이머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테슬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고 트럼프 캠페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공헌을 고려할 때 테슬라가 보상을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대선 이후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은 것에 놀랐다라고 언급해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승인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정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해 앞으로를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엔비디아의 CEO와 소프트뱅크의 CEO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한때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추억을 회상합니다. 자, 실제로 2017년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4.9%의 소유를 했었고 총 9,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해 엔비디아의 4대 주주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소프트뱅크에서는 엔비디아의 지분을 5조 960억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최대 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단 2년의 투자를 통해서 4조 원의 차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성공한 투자라면서 손정희의 투자를 축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5년 뒤 엔비디아는 놀랍게도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로 등극하게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4조 원의 차익을 선택하지 않고 5년을 더 가지고 있었다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무려 246조라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46조의 기회를 날린 손정희가 젠슨 황의 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 기업의 주식이 더 올라가 버리는 일인데요. 무려 246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니 그 마음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10년 전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미래의 흐름을 정말 잘 읽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1997년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손정희는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브로드밴드라고 외치면서 인터넷 광통신망을 깔아서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 한국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조언했고 그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이후 다시 청와대에서 초대된 자리에서는 앞으로는 AI 그리고 AI가
바로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AI를 강조했던 때가 무려 5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손정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엔비디아를 완전 인수하려고 무려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의 시도가 성공하게 되었었다면 246조의 가치를 떠나 정말 강력한 인공지능의 주도권이 일본에게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이 열정을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ssion. 당신이 말한 것처럼 AI 지능을 로봇에 도입하면서요. Hey, bring AI intelligence into the robotics. 아스트로보이, 일본에서는 철한 아톰이라고 부르는 만화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예요. 단순히 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능도 필요해요. Have the muscle. They have to have intelligence. 그래야 로봇이 대화할 수 있고 친구처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최전선 과제가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Front end, challenges is very very needed here. 그렇다면 일본에서 AI의 미래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희망하고 꿈꾸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AI 로봇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의료 솔루션, 그리고 의료 분야의 AGI가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AI medical solutions. I think medical AGI.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라인, 야후, 페이페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New agents. So we have Line, we have Yahoo and other services, PayPay. 우리는 일본인의 생활 방식을 돕는 많은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본의 행동, 문화, 그리고 현지 지능을 잘 알고 있어요. Cannot just come from US. We know about Japanese behaviors, the cultures, local intelligence and 일본의 많은 사이트들에 API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업용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개인용 에이전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enterprise AI agents. Definitely, I support that. I'm excited about. 또한 개인 에이전트가 우리 모두에게 제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PC를이라고 말했고 스티브는 모든 손에 스마트폰을이라고 했죠. Every desktop. Steve says, smartphone on every your hand. I think now 이제는 모두가 AI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개인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워주고 휴가 계획도 세워주고 교육도 도와주는 거죠. vacations, right? Education. 그리고 평생 함께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AI 에이전트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죠. 우리 손자들은 1살 때부터 아이폰과 함께 자라나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아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확대하죠. Fun, right? They talk, and every time they see some picture, they do this. Even with a still picture, 그렇죠. right? 그들은 두 손가락으로 모든 사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태어났죠. As they think, every picture can be blown up. 미래에는 사진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고 답변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은 1살 때부터 개인 에이전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에이전트는 마치 두 번째 몸처럼 그들과 함께 자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건강 상태부터 교사 역할까지요. Grow together with you, knows everything. You're sick, your health. Your tutor. Yeah. 어릴 때부터 잃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존재인 거죠. Your personal Aristotle. 맞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AI의 지능이 로봇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철인 아톰처럼 근육질이나 힘을 자랑하는 로봇이 아니라 힘보다 지능이 뛰어난 로봇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나라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생활 방식을 돕는 맞춤형 AI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특정한 나라의 행동과 문화를 잘 이해해 현지화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을 예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냐고 비웃을 수 있지만 손정희는 빌 게이츠가 이 PC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비웃음을 했다고 말하고, 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꺼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는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자신만의 개인 에이전트, 즉 로봇이 생길 것을 예상하는 건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여행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 휴가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며 교육을 도와주기도 하고 평생 함께하면서 사람의 일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대는 한 살 때부터 개인 에이전트를 가지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로봇은 두 번째 몸처럼 그들과 함께 자라면서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 주인의 건강 상태를 알고 또 교사의 역할도 하면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어릴 때부터 읽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해주는 존재로서 함께 지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고의 가정교사가 되어 교육과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최고의 가정교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그 지적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로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멘토로서 그 자리를 함께할 것만 같습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될 인공지능과 로봇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서 휴대폰을 떼어놓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앞으로 로봇과 아이를 떼어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며, 모든 사람마다 반드시 한 대씩 구매해야 되는 필수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미래를 위해서 AI 기술과 로봇의 기술이 결합된 옵티머스를 개발 중이고요. 당장 내년부터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 이런 기업에 정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집집마다 개인용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투자의 기회를 날렸고,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두 번의 투자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것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을 잘하는 손정희조차 정확하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서 그 손절을 한 대가는 246조라는 대가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게 하고요. 이제는 두 번이나 놓친 기회를 테슬라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테슬라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들고 갈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으니 매도할지, 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또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